네, 시작.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 세션 베이스드 어센티케이션, 즉 그 세션 기반 그 로그인, 로그아웃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서 발표할 최강주입니다. 그 발표에 앞서서 그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공식적인 레퍼런스 분류는 아니지만 제가 전공 수업에서 들었던 보안 관련 로드맵 분류라서 제가 이해를 하는 데 와닿아서 첨부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네트워크에서 보안이 필요할까요? 네트워크 시스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 그 호스트, 즉 서버 PC들 간의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데 착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이거로 통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지만 현실에서는 네트워크 시스템 인프라와 이를 통해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한 어태커, 해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안 환경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네트워크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보안을 구현할까요? 네트워크 시스템 인프라에 대해서 프로텍션 그리고 모니터링 두 가지 분류의 방식의 보안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 인프라를 프로텍션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에 보이는 이제 방화벽을 설정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암호 기술 구현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그리고 이제 사용자 인증인가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그 암호화 프로토콜은 이 사용자 인증 인가를 구현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거라서 적었습니다. 그럼 사용자 인증 인가가 무엇일까요? 인증은 그 아이디, 패스워드 등의 방식으로 이 사용자를 사용자를 인증하는 것이고, 인가는 그러니까 인증된 개별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직원 포털에서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이 로그인했을 때 각각에게 부여되는 권한 접근 가능한 정보가 다른 게 이제 이런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암호 프로토콜은 이제 암호화 모듈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에 이제 유저들의 정보가 보관되어 있을 텐데 그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이걸 암호화 모듈을 사용해서 유저 정보를 암호화하고 DB에 저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프로텍션 절차들은 하지만 다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먼 에러 혹은 이제 내부 공격자라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그 보안 기술 절차 또한 필요한데 그게 모니터링이고 그 모니터링에서는 디텍션 프리벤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주제가 아니고, 따라서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정리하자면 일단 발표를 통해서 네트워크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프로텍션을 구현하는 것 중에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아웃, 사용자 인증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것인데 회원 인증 방식에 이제 대표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션 베이스드, JWT, 그다음에 오픈 어센티케이션인데 이번 발표에서는 세션 베이스드 어센티케이션 방법을 통한 사용자 인증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인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 관점에서 필요하고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 네트워크 통신의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면,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 네트워크 통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첫 번째로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간 TCP 커넥션 생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넥션을 통한 클라이언트 서버 간 이제 HTTP 메시지 송수신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가 제공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커넥션이 닫히는데, 그러니까 이해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서버 측에서는 그 과거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리퀘스트를 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즉 이제 현재 커넥션에 대한 리퀘스트만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이제 HTTP 프로토콜을 통한 네트워크 통신이 스테이트레스하고 함으로 이제 서버의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저장하지 않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러한 점이 커넥션의 스테이트를 이러한 점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서는 이제 커넥션 스테이트를 이제 유지하는 게 서버 입장에서는 이제 코스트가 발생하는 일이니까 프로토콜을 스테이트레스하게 설계하는 게 서버 디자인 관리 측면과 퍼포먼스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웹서버가 이제 특정 유저의 접속을 제한하고, 그리고 이제 인증과 인가를 위해 유저의 접속을 제한하고, 유저별로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저를 식별하는 게 필요가 하죠. 그래서 그 유저 식별을 위해서 쿠키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 이제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 메시지를 받을 때 각 유저에 해당하는 권한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저 식별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쿠키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사용자 인증 인가를 위해서 유저 식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로그인의 성공 시에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의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고 이제 성공한 거 확인하고 리스폰스를 보낼 때 이제 그 리스폰스에 그러니까 쿠키를 생성해서 그걸 이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PPT 나온 바와 같이 유저가 자신의 로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이디 이거, 패스워드 이거, 그리고 DB에 저장된 유저의 로그인 정보와 대조 후 정보가 일체 확인되면 서버 측에서 쿠키를 생성하고 여기 이제 유저 브라우저에 저장을 합니다. 이 과정, 즉 이제 여기서 이제 대조를 해서 로그인 성공 여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그게 아이디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맞았을 때 이제 쿠키를 보내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전송된 그 유저 로그인 정보, 즉 아이디 패스워드겠죠. 그거를 이제 리퀘스트 메시지를 수신받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유저 정보들과 비교 대조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 프로토콜이 있다 했잖아요. 이제 여기 데이터베이스, 이건 제가 개인 공모전을 준비할 때 데이터베이스 저장했던 방식인데, 일단 저는 비크립토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유저 패스워드를 이렇게 암호화해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비교 대조를 하고 일치하는 유저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정보가 확인되면 이제 서버 측에서 세션을 생성하는데, 그 세션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세션 아이디, 유저 아이디, 타임아웃, 어소리제이션 등의 정보가 담긴 그 객체 타입의 세션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세션을 이제 서버 램에 저장하고 그 저장하고 로그인 성공한 유저의 세션이 서버의 그 램이나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쿠키에 저장해서, 즉 이제 그 세션 객체의 세션 아이디를 쿠키에 저장을 해서 그 쿠키를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리스폰스 메시지로 전송을 하는 겁니다. 리스폰스 메시지 헤더 값으로 전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과정을 거쳐 로그인 이후 유저가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 해당 유저의 세션 아이디가 저장된 쿠키가 항상 함께 보내집니다. 그 리퀘스트 메시지 헤더 값으로. 로그인 성공 시에 한 번만 서버가 쿠키를 생성해서 그 리스폰스 메시지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서 중요한 점은 쿠키에 담기는 정보가 뭐 세션 혹은 이제 유저 정보가 아닌 세션 아이디라는 점입니다. 즉 이제 브라우저에 저장된 쿠키로는 어떤 개인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쿠키와 세션의 차이점이 나타나는데요. 세션이 쿠키보다 보안 측면에서 좋은데, 그 이유는 쿠키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쿠키에 담기고 이게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하지만 세션은 사용자의 데이터가 세션에 담겨서 서버에 저장되고 해당 세션에 대한 세션 아이디가 쿠키에 담겨서 브라우저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버 측 DB에 유저의 정보가 암호화 모듈을 통해,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암호화 모듈을 통해 저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말로만 이렇게 설명하면 모르겠으니까
제가 구현을 한번 해봤었는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로그인 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서버의 리퀘스트 메시지, 리스폰스 메시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 메시지, 서버 측의 리스폰스 메시지에는 쿠키 헤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로그인하기 전이고요. 만약 이제 이렇게 쳐서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이 성공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메시지를 보려면 일단 리퀘스트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고 여기도 이제 쿠키는 없죠. 여기 이제 페이로드에 제가 아까 입력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렇게가 전달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서버 측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대조를 해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제 로그인이 성공을 했으면 그에 대한 세션을 생성하고 그 세션 아이디를 쿠키에 넣어서 그 쿠키를 이제 응답으로 브라우저에 이제 씹는 겁니다. 보내주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set 쿠키하고 connect.sid 하고 정말 모르겠는 문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세션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내 장바구니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이제 요청에 대해서는 이제 요청에 대해서 즉 그 이후 모든 클라이언트부터 보내지는 모든 리퀘스트 메시지에는 쿠키 헤더가 존재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마이 페이지 접속할 때 이제 리퀘스트 메시지인데 여기도 이제 쿠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냥 다시 홈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여기서의 요청도 이제 쿠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증 과정이 진행되고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로 아까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서버로. 그럼 이제 서버는 그걸 받고 어떻게 쿠키를 읽고 활용을 하는지가 이제 의문인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아직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는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할 때 그냥 썼던 코드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의 베꼈던 거라서 오늘 다시 한번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아직도 살짝 이해가 안 돼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게 보이는 게 디시리얼라이즈 함수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쿠키에 담긴 세션 아이디를 바탕으로 해당 유저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찾는 건데 근데 이제 잘 설명을 못하겠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여기 PPT에 링크를 첨부했는데 패스포트 모듈의 레퍼런스와 이거는 그 약간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